우리는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오래되고 편한 친구에게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깊은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려 하죠. 그런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죠. 하지만 아무리 깊은 신뢰와 정이 쌓인 관계일지라도 모든 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을 너무 편하게 여겨서 때때로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그동안 다져온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말이 나의 약점이 되어 관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하며 예의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들을 주의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부족해 보일 때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설령 농담이라고 해도 그 말이 상처로 남을 수 있죠. 특히 친한 사이의 남자들끼리 대화할 때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농담인 듯 던지면서 그 말 속에는 경쟁 심리나 우월감이 숨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은 당사자는 그 상황에서는 웃고 넘겼지만 나중에 돌아서서 그 말을 계속 떠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오래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관계가 점차 냉랭해지거나 멀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친하니까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모든 말을 솔직하게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나 약점을 건드리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을 말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전달해야 하고 비판과 지적보다는 격려하고 성장과 발전을 돕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며 그 점은 친한 관계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친해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친한 사이에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때로는 서로의 비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비밀을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내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과연 그 비밀을 지켜줄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죠. 하지만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한 압박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니 굳이 비밀을 알려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발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친하고 서로 잘 맞는 관계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차츰차츰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일순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되면 내가 말한 비밀을 상대방이 악용할 수 있고 나의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고 지켜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남의 비밀 또한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비밀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비밀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는 신뢰관계를 강화하려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를 믿기 때문이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러 자신의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진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감정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함으로써 그 짐을 내려놓으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순간적으로는 해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후에는 더 큰 부담과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깊은 비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조언은 하지 마세요. 친한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조언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공감을 얻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언보다는 힘들었겠구나, 너의 마음을 이해해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언은 우리가 상대방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게 필요한 시점인지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듣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강요하지 말고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조언을 할 때 이렇게 해봐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것이 강압적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또 하나, 자신의 경험을 무조건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강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친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나 성공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지나치게 늘어놓게 되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은 웃으며 듣더라도 속으로는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특히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돈 자랑을 듣는 것이 상당히 거북할 것입니다.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자식 잘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며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때로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행이 닥치면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아도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문 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랑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듣는 사람을 배려하고 적절한 타이밍과 분위기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해야 하죠. 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자랑을 절제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5번째, 친한 사이일지라도 남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잠깐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의 실수나 부족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기분을 풀기도 하죠. 그런데 순간의 재미나 감정 해소를 위해 뒷담화를 했다가 나중에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험담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면 그로 인해 큰 싸움이 나거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타인을 비웃고 조롱하면 그 화살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하는 험담에 맞장구 치며 함께 남 욕을 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 험담하는 거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욕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타인을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잃고 결국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입으로 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말을 적게 하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조금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진행하는 앵커들을 보세요. 남자 앵커든 여자 앵커든 조금 낮은 톤으로 힘을 주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빠르고 톤이 높으면 불안해 보일 수 있고 과장된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처럼 말의 속도와 톤에 따라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강조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말이 많으면 과시하거나 주목받고 싶어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자기 의견을 더 많이 표현하려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할 때는 내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조금 낮은 톤으로 천천히 말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